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잔디 상태와 관련해 지적받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콘서트 등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잔디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요 화제입니다. 25일 유시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자료에는 공단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관리에 총 2억 5,327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 심을 잔디 1억 5,346만 원, 잔디 보호용 인조매트 1,994만 원, 농약비료 5,140만 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시딩기 1,962만 원, 잔디 폐기물 처리 용역에 886만 원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경기와 연예인 콘서트 대관, 주차요금 등으로는 올해에만 82억 55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로 9억 9,426만 원, 프로축구 FC서울 경기로 11억 3,832만 원, 콘서트 등 문화행사로 24억 3,447만 원, 일반 행사로 36억 3,846만 원을 벌었는데요. 특히 이명훈 콘서트로 14억 3,899만 원, 세븐틴 콘서트로 9억 7,758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끝난 아이유 콘서트 역시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콘서트로 큰 수익을 올렸음에도 잔디 훼손 후 복구 비율은 높지 않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영희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콘서트의 잔디 훼손 면적과 원인자 복구 비용은 세븐틴 1억 8,656만 원, 이명웅 5,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븐틴은 그라운드석을 판매해 경기장 전체 잔디 면적을 대부분 사용했음에도 19%에 해당하는 면적만 복구했습니다. 이명웅 콘서트는 그라운드석 판매는 없었으나 그라운드 저면에 걸쳐 무대 조립으로 인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은 그라운드석 판매 상황을 봤을 때 잔디 훼손 면적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공단의 잔디 훼손 평가 방식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월드컵 목적으로 설립된 상암구장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잔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올해 들어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 장기간의 강우 등 기후 영향으로 잔디가 훼손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오는 10월 예정된 이라크와의 홈 A매치를 당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려고 했으나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해 AFC의 퇴짜를 막고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82억 5천만 원 중 겨우 2억 5천만 원만 잔디 복구에 사용한 것이 알려지며 팬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이른바 심야빵집 회동으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기술이사의 주장과 달리 박주호를 비롯한 정강위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 올린 청문회에서 박주호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강위 제11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11차 회의 임시회의에는 박 전 위원을 포함한 정강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감독 3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사임했습니다. 이어 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이어받아 이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후보자 중 2명 포엣 바그너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이 기술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정강위원은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정강위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강위원장이 부재함에 따라 이 기술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을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정강위원들은 이 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 전 위원을 비롯한 정강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강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이 기술이사가 정강위와의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홍 감독을 내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박 해설위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정강위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했었는데 박주호 전 위원이 몇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21차 회의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감독 후보는 포획과 바그너였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3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예상했던 대한축구협회의 대응이었다. 축구협회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파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파 정관 제14조에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 안 된다. 또 제15조에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축구협회는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칫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마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월드컵에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때도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그 다음에 국회가 현안 질의한다고 할 때 또 올린다며 문체부가 발표하는 날 끝나니깐 이걸 또 흘렸다. 그래서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파는 각 나라의 축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얘기한다. 그런데 인사권의 외부의 힘이 특히 정치 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있다. 제재를 내린다. 그거를 문체부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쿠웨이트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몰수패 처리를 당한 바 있는데요. 당시 쿠웨이트 정부가 스포츠기구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 피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해당 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파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문성 위원은 인도네시아는 피파 대회 개최권을 얻었는데 참가팀인 이스라엘을 종교 정치적 문제로 거부를 했다. 당연히 문제가 됐다며 피파는 외부의 힘이나 정치의 개입, 이런 것들 때문에 월드컵 등 제재를 3개 내릴 때는 정부가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 아니면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 그 다음에 인사권이나 돈재정 문제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 때 등 외부의 힘, 정부나 정치가 축구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축협이 감사 현안 질의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어 박 위원은 2005년과 2011년 축구협회가 국회로 향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피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파 제재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에서는 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명백한 문제 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